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7주차입니다. 원래 이제 8주차까지 있는데 7주차에 이 상담과 복지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향을 잡고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주차 상담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바로 잡는 게 바로 상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쭉쭉쭉쭉 말씀드리면 뭐 기회를 현실화시키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현실화시켰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바로 이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방향과 믿음을 점검해 나가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 좀 조언 좀 듣고 싶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냥 조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사업의 방향이랑요, 내가 가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그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있어서 그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키우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단계가 바로 상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 아메이 사업에서의 상담은 일반적인 사업에서의 상담과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조언을 받고 그냥 멘토링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아메이 사업에서의 상담이라는 건요,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나의 스폰서와 시스템 안에서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인 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대화를 나누고 방향도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상담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이랑요, 이 긴밀함과 연관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깊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은요, 정말 이 아메이 사업의 꽃이다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뭐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가장 첫 번째는요. 방향성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진짜로 맞는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사업의 초창기일수록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는 기회도 잘 못 받는 것 같다. 내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망설여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아직 어느 정도의 결과나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내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 자체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키웠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카더라 카더라 듣던 거랑 내가 실제로 느낀 거랑 얘기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데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 상황과 수준의 비슷한 부분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그다음 성취한 정도도 다르고요, 느끼는 부분도 다 다르고요,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지식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정말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에서의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한테 맞는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상담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요. 혼자 판단해서 틀어지는 것을 줄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성과도 약간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상담을 두려워해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는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상담해봤자 어차피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안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정말로 좀 해보고 싶다,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또는 약간이라도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상담을요, 반드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와 상담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요. 플래티늄 이상 나의 스폰서,
또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나의 스폰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의 나의 스폰서와 제대로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시스템에 제대로 조인이 되어 있는 스폰서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핀이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천을 드리면은 스폰서분들이 되게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하고 결이 잘 맞는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더 좋은 건 자주 만날 수 있는 스폰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담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1단계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의 상담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요.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하시면 돼요. 아, 나 근데 이곳에서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음 두 번째 2단계는요. 행동 이후의 상담입니다.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내가 복귀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한 그런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 2단계의 상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업적인 성장 속도도 좋지만요. 내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2단계의 상담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3단계인데요. 방향성과 전후에 관련된 점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행동 전과 행동 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방향성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번의 상담은 약간의 단편적인 상담이라면, 3단계의 상담은요, 전반적인 나의 그림을 그리는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상담은요, 이 3단계 상담이 병행될 때 2번의 상담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3번의 상담만 하는데 2번의 상담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2번의 상담만 하는데 3번이 안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병행이 돼서 단기적인 상담과 장기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상담까지 함께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상담과 상단계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잘 했을 때 4단계 상담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상위 단계의 상담인 거죠. 내가 상담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파트너들에게 어떤 상담을 해줄 것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방향성과 내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어야지 4단계 상담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단계 상담계 상담을 잘하면 잘할수록 4단계 상담을 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젠가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깊어지는 과정을 겪는 게 바로 상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에서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일단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요. 상담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담이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상담을 안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 상담을 안 하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결과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하루 정도 상담 안 받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 상담 안 받는 걸로 큰일이 벌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산에서 호주까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을 제대로, 나침판을 제대로 보고 가면은 호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로 내가 상담을 안 하고 0.1도만 틀어진 거예요. 0.1도. 하루에 0.1도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주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약간의 틀어짐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내 결과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방향 점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부산에서 호주까지 배를 갖고 가는데 나침반 처음에 나침반 보고 출발했다고 그 다음에 나침반을 안 보면 되나요? 수시로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 점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상담에서의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담을 아예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 정말 정말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고, 좀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금지하고 싶은 부분인데, 스폰서가 아닌 다른 형제 그룹과 사업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그룹이라는 건요, 내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떤 뭐 심리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분의 사업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류가 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형제 그룹한테 이야기,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면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상담이 되는 형식으로. 그게 나한테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한테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뭔가 해도 괜찮아,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아이한테 제가 하는 것만큼 다른 그 주변의 아이들한테 제가 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올바르게 잡는 거에 있어서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제 그룹과의 사업 상담은 정말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도돌이표 상담 있죠. 맨날 같은 이야기 상담하는 것들. 그리고 들을 마음이 없는 상담도 있어요. 답정너 상담이라고. 그리고 형식적인 상담도 있어요. 상담해야 되니까 연락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상담해야 되니까 연락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 말이 다 맞다 상담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를 해도, 아, 그거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담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는요,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해봤던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거 해봤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잘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상담이 있고요. 그냥 저 그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얘기해주세요. 좀 느낌이 다르죠?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지키기가 아닙니다. 내 방향을 바로 잡기가 바로 상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님하고 많이 만나고요. 많이 대화를 나눌수록 이 방향이 잡히고요. 가능성이 보이고요. 성장하고요. 그걸 통해서 행동하고 결과가 나온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 아메이 사업에서 상담하면 꼭 사업적인 얘기만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 관련된 이야기도 진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대한 팁도 많이 얻어가 보세요. 네? 육아에 대한 팁도 많이 나가고요. 삶의 방식에 관련된 팁도 많이 나가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련된 팁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나가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상담은요. 맹신하자가 아니에요. 맹신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가능성을 열기 위한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복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 잡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복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투, 표정,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복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요, 말투, 표정,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길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게스트 스피치나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 들으면 모든 리더인들이 다 똑같나요? 모든 리더인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 개성이 있으시죠. 그 리더님들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걸로 시작은 하지만요.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복제거든요. 이 상담한 것을요, 제대로 이해하고요. 내가 결심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게 복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복제라는 거 뭐냐면요. 우리 과거에 결심했던 나 있죠. 과거에 나 이거 해봐야겠다. 나 이거 조금 시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심했던 나 있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 또는 한 2, 3일만 지나면 그 과거에 결심했던 나랑 지금의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상당히 다른 사람이 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복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 과거에 이 결심했던 나 있죠. 그 나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게 복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심했던 나를 그대로 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 복제에서의 가장 첫 번째 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여를 하거나 이러면 열정을 받죠. 와, 나 진짜 제대로 해봐야지. 와, 나 진짜 잘 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잠깐 며칠 새만 지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기로 했던 결심한 나를 반복하는 것이 이 복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반복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게 바로 복제예요. 그러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그 사람들은 뭘 복제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결심했던 나를 복제해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제란 건 그건 뭐냐면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뭉쳐있는 팀을 만드는 게 바로 복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제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복제라는 것은요.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의 끝입니다. 처음에는요. 스폰서를 복제하고 배워서 시작을 하죠. 근데 결국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복제하고 전달하는 일이 또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제는요, 시작이고요, 끝이기도 합니다. 복제가 없으면요, 개인기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인 거죠. 그럼 복제가 있으면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업이고 기업이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제는요, 사업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제를 잘 시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복제를 잘 시키는 거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나 혼자서 3천만 PB를 굴릴 수 있어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무도 3천만 PB 하는 거를 복제가 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개인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100만 PB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0만 PB 잘하는 거를 500명한테 복제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거죠. 그 사람이 3천만 PB를 해야지 사업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것과 개인기를 잘하는 거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 우리는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복제란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내 매력을 키우는 게 바로 좋은 복제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준 안에서요. 기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제대로 하면서 그 안에서 강점을 살리는 것이 복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 다 복제 잘하고 싶잖아요. 이 복제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요. 이해 없이 흉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처음엔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왜 맹목적인지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해가 동반된 행동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 두 번째는요. 내가 실제로 해본 것을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을 그냥 카더라 하는 것들을 복제하려고 그러면요.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는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반토막짜리인 거죠. 반토막은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내 경험이 녹아있는 지식이 전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단순하고 반복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3천만 PB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도 어려워요. 복제가 안 돼요. 근데 100만 PB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복제를 잘한 방법은요. 절대 나 혼자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플러스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제입니다. 결국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과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제해야지 라고 하는데 복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복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스폰서가 10가지를 하는데, 한 8가지는 재밌어 보이고 2가지는 재미없어 보여. 그러면 8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걸 복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전에 얘기했던 상담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를 하나인데 제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걸 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걸 왜 하면 좋을까요? 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질문하면 돼요? 왜 다음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한 상담과 복제 관련된 부분은요. 상담은요.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고요. 복제는요. 그 방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상담이 없으면 흔들리고요. 복제가 없으면요.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은요. 혼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요. 제대로 반복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를 한번 익혀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동하기를 싫어하고요. 반복하게 만들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선행되는 것들 우리가 먼저 같이 잘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